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양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11월입니다 벌써. 네, 그러네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11월만 되면은 크리스마스 실이 생각이 납니다. 아, 결핵. 요맘때 네, 이제 네. 팔았어요 학교에서. 네. 우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요. 예. 그 독특하네요. 크리스마스 시를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역시 목사님이라 다른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게 네, 네. 혈액협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결핵이 다 퇴치가 됐습니까? 전혀요. 아.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특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찍어서도 발견이 안 되는 잠복결핵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언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거 없어진 줄 알았어요. 요즘 씨를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북한의 결핵 문제가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남북 공이 결핵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이템으로 한번 킵해두겠습니다. 예. 자,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사업.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가를 해서 이곳을 재생에너지의 네.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뭐 지금 야당 의원들은 또 반발하고 있고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이건 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네. 거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고요. 뭐 이제 보수 여당이 반발을 하는 거야. 이제 그분들은 워낙에 이제 원전의 목격이시기 때문에 예. 뭐 이해는 하지만은 저는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호남 홀대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는 미리 상의를 안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어요. 근데 뭐 상의를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호남 홀대론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호남 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축복이에요. 이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부산 경남 지역이나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거 왜 우리가 아니라 그쪽에다가 그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몰아주느냐라고 반발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표정 관리를 하지는 못할 망정 호남 홀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뜻밖이었고요. 이분들이 정말 아직도 세상의 변하는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이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만금 사업의 전반적인 역사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사업. 원리가 이런 거죠. 바다를 메워가지고 네.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농토로 삼는다. 네.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기본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기본 계획이었죠. 근데 뭐 용디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갑작스럽게 깜짝 발표하게 된 계기 자체가 예.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였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호남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호남 표를 끌어들이고 호남을 좀 흔들어야 되는 여권 입장에서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민정당? 네, 예. 이것저것 당근을 고려하다 보니까는 딱 새만금에 보였고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 정서로서 그냥 밀어붙인 거죠. 저걸 외워가지고 저기에다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약간 전북 사람들 거의 새처럼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뭔가 면밀하게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진행이 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기 위한 꼼수로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얼른 살펴보니까는 이 새만금 개발 계획이 정권마다 계속해서 용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89년이었는데 일단 땅을 메운 다음에 100% 농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이제 뭐 미래가 되면은 뭐 농토가 부족해지고 식량도 부족해지니까 그 광활한 땅을 농지로 쓰겠다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 농지로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농지는 7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시 및 업무 용지로 사용하자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줄어든 거죠. 도농복합. 이제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예. 이제 점점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네. 농지는 아예 30% 줄이고 신산업을 거기에 70%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농지가 70%에서 30%로 30%로 줄어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아예 이제 농지를 얼마로 할지 신산업을 얼마로 할지를 딱 이렇게 구분도 하지 않고 중국이 뜨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교육 창구로서 새만금을 주목을 했고 거기에다가 산업, 관광 내지 뭐 골프장 같은 거, 카지노 같은 거 짓고 네. 뭐 배우 도시, 또 생태 환경 도시 같은 거 만들겠다. 네. 뭐 간척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목적 국제도시로 개발하자라는 안 같은 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다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이제 적폐 세력으로 촛불 때문에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고심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가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새만금을 활용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계획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땅을 왜 넓혔을까요? 이게 지금 용도가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그다지 필요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그 반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 단추를 깬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상당한 규모의 땅을 지금 메워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방조제 물막이 공사도 진행이 되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방조제를 다 허물고 원상복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면 간척지로 조성되어 있는 땅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의 용도를 놓고서 지금까지 뭔가 합의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거기다가 해야 되긴 하는 건데 저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 사업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혹은 좀 이거 호남 올 대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그렇다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새만금 대안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전북 주민들 만나면은 새만금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지지를 했었단 말이죠. 새만금 간척 사업을.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런데 지지를 해놓고 봤는데 예전에 갯벌이었을 때보다 지금 이용도가 굉장히 또그러지고 미래도 굉장히 불투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저걸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북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근데 그나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만금에 한번 집중시켜 보겠다라고 비전을 내놓은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전북 사람들이 그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전북에 큰 선물을 줬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왜 그런지는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농토로 만들려 한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아니 일단 바닷물이었던 자리에 물을 뺀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염분이 가득한 땅에서 맞습니다. 무슨 농작물을 기대한다는 것이지. 새만금 간척지 가보셨어요? 아니 저기 지나가 봤습니다. 네, 저는 취재차 여러 번 가봤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간척지를 하면은 이렇게 그 수생식물들 막 자랍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막 억지로 논이나 밭을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는 작물의 상태라든가 작물 생산량이 과연 기대했던 것만큼인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농사와 관련해서 수지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에 100%였다가 농토와 관련된 용도가 계속 줄어들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의 태양광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풍력 같은 경우도 뭐 염분이 이렇게 그 풍력 발전 단지의 그 발전 기구에
찾게 되면은 부식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예, 부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염분이 있는 데서는 이 풍력 발전은 제한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세계 풍력 발전의 트렌드가 육상 풍력에서 해상 풍력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육상의 풍력 발전 단지를 대규모로 짓기에는 땅에 적합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땅이 적합지가 않은데 하나는 그 풍력 발전을 연중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바람이 좋은 곳이 육상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고요. 뭐 저기 대관령 쪽 대관령 같은 거 뭐 북한까지 생각하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관령이나 영덕이나 제주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곳에서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도 저는 사실 그 잘 공부가 안 되었을 때는 새만금 간척지 방조제 위에다가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자라는 안을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기사로 쓰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뭐 농지를 죽이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도 없었던 때요. 논의도 없었던 때였죠. 근데 어쨌든 방조제를 또 풍력 발전 단지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제 제안 같은 걸 제가 기사로 드렸었었는데, 근데 그 새만금 간척지도 사실은 바람이 그렇게 연중 좋은 곳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이번에 좀 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 단지 안에다가는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인근 해역의 바람 좋은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해상 풍력 단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풍력 단지를 조성하지 못한다라는 건 진짜 거의 가짜 뉴스 수준의 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4기가와트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4기가와트로 하면은 원전 4개 분량인데 그중에 영광 원전 그렇죠. 규모의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태양광 발전 단지로 만들고 나머지 30%는 해상 풍력 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 태양광 발전 단지를 놓고서 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농지를 조성할 소중한 땅에다가 고작 한다는 게 태양광 패널을 까는 거냐? 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농지도 조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버려진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태양광 패널이라도 깔아서 태양광 패널을 깔면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잘 가려면은 20-30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30년 동안 태양광 패널을 깔아 놓으면은 일단 거기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패널을 걷어내야 될 시점에 예를 들어서 진짜 새만금 단지가 농지로서 꼭 필요한 용도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농지로 조성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새만금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일단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앞당긴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전기를 생산을 해보면서 태양광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뭐 테스트베드 정도 역할도 이제 새만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고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고 배후 시설을 만드는데 10조 원을 들인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조 원을 투자를 했을 때 25조 원 정도의 이제 투자 유발 효과가 생긴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원 하면은 일단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태양광 패널만 깐다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도 깔고 풍력 발전 단지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지원하는 배후 산업 시설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산업 선진국들이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보고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산업이 바로 풍력 산업이랑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만약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중견기업들이 됐든 풍력 발전 산업이나 혹은 태양광 발전 산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공장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자기네들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사용되는 곳이 새만금에 있는데 뜬금없이 공장을 뭐 경북이나 경남에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넓은 땅도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공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걸 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무래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 그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의 메카는 마치 1970년대 중화공업 산업의 메카가 경남 임해 지역이었던 것처럼 전북 지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30년, 40년 후에 전북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이 전북에 변화할 수 있는 크리티컬 포인트였구나라고 회고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 전북 홀대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은 앞으로 반도체에 올인한다라고 80년대에 비전 선포하고 막 반도체 공장 짓겠다라고 경기도 여기저기에 땅 보러 다니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무슨 주제의 반도체냐.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지역도 그다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일단은 잘 모르는 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슨 중금속 오염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흉흉한 유언비어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반도체 산업은 거의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산업 중에 산업이 되었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에 들어서 많은 곳들이 여러 가지 휴유증이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환영하잖아요. 저는 지금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 산업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공포, 불안감, 거부감도 저는 마치 80년대 반도체 산업에 가졌던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코레일 사장을 지냈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에서 독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원전보다도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일단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기에 그 중금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기에는 뭐 카드뮴이라던가 비소 같은 중금속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가짜뉴스고요. 유일하게 중금속이라고 할 만한 게 쓰이는 게 납입니다. 납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납땜도 0.05mg 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금속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심지어 원전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건 명확한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양식 있는 분들까지도 그런 가짜뉴스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양식 있는 분들, 그분들은 한식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된다. 이거는 이제 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뒀을 맞습니다. 경우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 농지를 밀어버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리고 산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에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도시 근처나 도시 안에다가 세울 수 있는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세우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태양광 산업이나 태양광 발전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규모 경제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부지를 정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설치하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왕의 규모 경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면은 그곳이 어디여야 될까? 산을 깎거나 멀쩡한 논밭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깔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 거의 버려져 있는 땅으로 지금 용도도 지금 정해놓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 같은 곳을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될까라는 선택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후자 같아요. 바람이 좀 제법 붑니까? 바람이 제법 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만 놓고 보면은 태양광의 경우 설비 이용률이 15%밖에 안 된다. 차라리 원전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네, 제가 여기서 그냥 이 얘기 그냥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아. 네.
지금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15에서 20% 정도 수준인데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는 약간 논쟁은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한계조차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극복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태양광 발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요. 만약에 태양광 발전을 조금 더 그렇다면은 지금 설비 이용률이 15% 정도라는 것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왜 원자력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태양광 에너지는 계속해서 15%에 묶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어떤 편견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잠깐 호출하고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한다고 쓴 돈이 22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발전하지도 않고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용하는 전기의 30% 정도를 충당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한 2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군요. 20조 원 정도 돼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4대강 사업 삽질에다가 22조 원을 쏟아붓지 않고 약간 미친 척하고 그 돈을 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일으키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원전이 생산하는 정도의 전기를 이미 태양광 발전으로 아유.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태양광 산업이나 태양광 발전은 무슨 미래의 무슨 일이고 몽상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정치적인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네. 새만금에다가 그걸 올인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북이 부러운 거예요. 이건 전북 홀대가 아니라 전북 축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 그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재생에너지 기술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산업이랑 밀접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풍력발전 산업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잘하고 있는 게 기계 장치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뭐 조선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그렇죠. 기계 산업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우리나라가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기계 산업의 노하우는 어쨌든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충분히 풍력 발전 산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풍력 발전 산업에 적용할 저력이 있는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가. 마침 군산에 조선소가 없어지고 자동차 공장도 멈춰섰는데 그걸 풍력 발전 산업 단지가 대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산업이나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그리고 그 태양광의 그런 전기 신호를 전기로 전환하는 인버터 같은 걸 만드는 국산 기술이 다 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금 판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사업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계속해서 또 값이 싸다는 것을 무기로 막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정부 차원에서 산업 지원이라고 할 만한 게 제대로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새만금 발전단지 10조 원을 투여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건 국내의 그런 산업에 좀 약간 펌프질을 해보겠다라는 의도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까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해야 한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예. 이 쌓여가는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쌓여가는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또 원전은 안 하고 또 석탄 화력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석탄 화력은 온실기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왜 그런 거의 당해에 가깝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답답한 막 논쟁을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해서 뛰어드는지의 문제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 실제로 잘못한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그 처음 테스트 배드로 새만금을 사용해 보겠다라고 밝힌 것은 저는 뭐 박수를 쳐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양구 기자와 함께 새만금에 조성되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센터의 미래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